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씁쓸한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은 성조기 배지를 달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태극기 배지를 달지 않았는가입니다. 한미 정상회담뿐만 아닙니다. 제가 옆에 올려놓은 사진에서 보듯이 2017년 7월에 열린 독일 G20 정상회의, 트럼프 대통령은 성조기, 아베 총리는 일장기 배지를 달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배지를 달지 않았습니다. 태극기 배지를 달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에는 이념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그 나라의 국기 배지를 달고 싶지 않은 의식, 이것이 이념적인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념 1과 이념 2를 구분을 합니다. 이념 1은 어떤 나라,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지켜졌고, 어떻게 성장을 했으며, 지금 공동체가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미래의 노선은 어떤 것인가, 이런 공동체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당성에 관한 논의입니다. 이념 1, 반면 이념 2는 그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공동체 운영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어젠다라고 부르는 것, 예를 들어서 세금의 규모, 복지제도, 소수자 정책, 동성애 낙태 사형제도, 총기 휴대, 이러이러한 문제들, 주요 선진국이나 또는 대한민국이나 이 이념 투의 문제에 관해서는 항상 공동체가 시끄럽습니다. 정치 세력에 따라서 방향이 다르고,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번갈아가면서 집권을 하는 것입니다. 이념 투에 관한 갈등과 대립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주요 선진국에서 이념 완에 관한 논쟁과 대립은 거의 없습니다. 그 공동체의 정체성, 역사적 정당성, 현대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여러 정치 세력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1776년 영국의 봉건 왕조에 대항을 해서 신대륙의 민주공화제 나라를 건설한 이래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의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피해 내전을 통해서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의 전제주의로부터 자유민주 공화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이런 투쟁은 계속됐습니다.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그리고 최근의 테러와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물론 베트남전을 둘러싸고 논란과 갈등이 크게 부각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란 나라의 근간을 흔들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예를 한번 볼까요? 영국은 1649년 크로메리 왕의 목을 내려친 청교도 혁명에서 시작을 해서 1688년 명예혁명, 이런 혁명의 과정에서 입헌 군주제와 의회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세계 민주주의의 시초가 됐던 자랑스러운 역사,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역시 나치에 대항을 해서 끝까지 항전함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 위대한 역사, 이 역사에 관해서 보수당이건 노동당이건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인도를 포함한 식민지에서의 학살, 이런 문제가 많은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켰지만 이 역시 영국의 본질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1789년 프랑스 혁명,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3색 가치를 수호하고 그런 혁명 정신을 유럽 대륙에 전파했고, 그리고 나폴레옹 법전을 포함을 해서 이 근대화의 각종 이 문화적 토대, 근대 법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나폴레옹 법전, 그리고 문화, 철학, 역사, 이런 부분에서 이룬 성취의 역사를 프랑스의 보수 세력, 진보 세력 할 것 없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그 이후 2차 세계대전 때도 나치에 맞서서 이 드골의 자유 프랑스, 망명정부의 투쟁 정신, 그리고 국권을 회복한 이후에 나치에 부역했던 이 프랑스 잔재들에 대한 청산, 이러한 것을 둘러싸고 강한 이념안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프랑스도 알제리 식민지에서 있었던 학살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었지만 이 역시 프랑스 사회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념 안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국가가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념투뿐만 아니라 이념 안에서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심합니다. 1945년에 해방된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미국식 보수주의를 기초로 해서 단독국가를 성립한 이승만의 노선이 옳았느냐, 아니면 끝까지 남북합작을 추구했던 김구 정치 세력의 길이 옳았느냐, 그리고 상하이 임시정부 초기서부터 있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노선의 갈등, 1945년 이후에 친일 잔재에 관한 청산의 문제, 그리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공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 독재, 개발 독재, 산업화, 이 현대화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양김의 민주화 투쟁의 가치를 더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 이러이러한 이념 완의 문제에 관해서 여전히 지금도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이 통일 방식, 자유민주주의 흡수 통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연방제 통일로 갈 것인가, 이런 문제, 이런 이념안의 문제에 관해서 우파와 좌파, 보수와 진보가 극렬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같은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이념 안에서 총과 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피해 내전이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념 안의 전선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대표적인 좌파의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는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패망했을 때 희열을 느꼈다고 책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과 북한의 핵 문제, 통일 문제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는 인식을 보면 그는 이념 안의 전선에서 여전히 혼란과 방황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식 속에서는 물론 촛불 집회에 이 상대적으로 태극기 집회에서 사용됐던 것이 태극기라는 때문에 그런 사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을 넘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념 안의 문제, 한국의 현대사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대표적인 좌파 지도자이기 때문에 태극기가 상징하는 성취의 역사, 현대화, 산업화, 근대화, 이런 것들, 오히려 촛불이 민주투쟁, 이런 투쟁의 역사에 더 가깝다면 태극기가 상징하고 이러는 성취의 역사를 문재인 대통령은 정면으로 바라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오벌 오피스에서 진행되는 정상회담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 중계가 되고, 그리고 사진으로 남아서 많은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태극기 배지를 달았더라면 태극기가 대한민국의 국기구나, 저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을 또 다시 인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전 세계인 중에서 누구도 알 수 없는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배지를 달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는 이념 안의 전선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고, 그렇게 한국 현대사의 성취, 그가 임정 100주년 기념 국무회의에서 100년 성취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일부 그렇지 않은 세력이 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상한 모양새를 만든 것도 있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성취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중도 세력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심 그의 진심 속에 있는 한국 현대사의 성취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싶지 않은 심정,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양복 위에 올려져 있는 배지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감사합니다.